그날 마지막 콜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그녀가 뒷좌석에 타더니 목적지를 찍어놓고는 중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해장국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기 싫어요. 뭐에 홀린 듯 그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나이 52입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핸들을 잡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 학원비, 생활비가 맞춰지니까요. 고등학생 둘,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언제나 같지만 빠져나가는 돈은 더 빠릅니다.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아이들 용돈까지. 통장은 늘 바닥을 치고 숨 한 번 고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처음엔 대리일이 이렇게 빡셀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졸음과 싸워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괜히 화풀이하는 사람들, 돈 문제로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차 안에서 별의별 꼴을 다 봤죠. 그래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젠 그냥 익숙해지네요. 술 냄새가 코끝에 배는 것도 새벽 2, 3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로를 달리는 것도 그냥 그날 지나가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콜은 많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쉴 틈도 없이 뛰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에 쌓인 콜, 알림을 확인하며 담배 한 모금 깊게 빨았죠. 그래도 몇 건만 더 하고 들어가자.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콜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슬슬 허기도 지고 졸음도 쏟아지던 시간이었죠. 이제는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앱을 끄려던 순간 마지막 콜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냥 꺼버리고 들어갈까? 하지만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콜 위치를 확인하니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이더군요. 걸음을 재촉해 도착해 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술에 단단히 취해 있다는 걸.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에 사무직 스타일의 셔츠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간 치마 차림.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을 꽉 쥔 채 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하이힐 한쪽은 벗겨진 듯 발목에 대충 걸려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더군요. 기사님, 내비의 집으로 좀.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 술 기운에 갈라진 눈빛이 백미러 너머로 보였습니다. 차 키를 건네받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보니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눈가가 조금 부어있는 게 울었던 흔적 같기도 했습니다. 뭐 또 술 취한 손님 하나 태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이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조용하던 뒷좌석에서 낮게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 촉촉하게 젖은 눈, 그리고 힘없이 흔들리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해장국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태워다 주고 바로 집에 갈까? 아니면 이대로 잠깐 멈춰볼까? 결국 가던 길을 살짝 틀어 해장국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새벽 2시 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주문을 하고 기다렸죠. 그녀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고 괜히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살짝 붉어진 볼이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못된 놈 하나 좋아했어요. 웃기죠?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었어요. 젓가락을 들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딴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바보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김이 피어오르는 해장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앉아있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해장국집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내비는 직진을 가리켰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그녀가 말한 쪽으로 꺾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진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 타이어가 바닥을 스치며 낮게 울렸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자 그녀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습기 섞인 여름밤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람도 안 다녀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요. 여기 예전에도 온 적 있어요. 그냥 있고 싶어서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차한 공기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습니다. 단추가 하나, 둘, 풀릴 때마다 안의 온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 기분이 진짜 더러워요. 아저씨가 좀 씻겨줄래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차 안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유리창에 서서히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좁은 골목길에서 저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을 결국 놓아버렸습니다. 골목길은 적막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머리 위로는 가로등 불빛만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좁은 공간에 남은 건 서로의 호흡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시선 하나, 미묘한 움직임 하나에만 집중하며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온 매무새를 고치면서도 어딘가 부족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땀났죠? 우리 집 가서 씻고 가세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비워진 채 그대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기도 전에 팔목을 부드럽게 잡아끄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욕실 쪽으로 향하자
물줄기가 터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밤, 또다시 뜨거운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집을 나설 땐 이미 새벽이 훤히 밝아 있었습니다. 빈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제 손에는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밤마다 다시 핸들을 잡았지만 그날 새벽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처럼 마지막 콜이 울릴 때면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찾아올까요?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